네, 떡국열차 3교시가 됐습니다. 여름엔 아이스 커피 여기 있잖아요.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 예전엔 정말 우리 조상님들 다양한 거 드셨습니다만 요즘은 아이스 커피가 대세가 아닌가. 저는 커피는 따뜻한 거 먹어요. 아 그래? 네, 이열치열. 절대 찬 커피 안 먹습니다. 아 아이스 커피는 안 드세요? 네. 그 고종 임금께서 따뜻한 거만 드셨다고 하길래. 고종 임금이 드신 커피는 어디 나라 거게요? 아 원두가? 아라비카. 아니 어느 나라에서 제공한 커피게요? 러시아. 네. 러시아. 독일에서 러시아 넘어간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선탁 선생. 맞아요. 네. 맞아요. 선탁 선생이 러시아. 아니요, 독일 사람인데 러시아 쪽에 이제 베베르 쪽에 형부하고 처제 사이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 그래서 러시아 커피를 먹었군요. 아니요, 아간 파천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잖아요. 아 그래서 러시아 커피를 먹었다. 자, 그 커피 여름에 이제 시원한 커피 드시면 더위가 많이 좀 사라지기도 하는데.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좀 다양한 커피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SE 파드 커피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 아니, 잘 되시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월 35,000원으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제살 깎아 먹기더라고요. 3만 원 이거 할 수가 없는 건데 결국 월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여서 35,000원으로 조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ESE 파드 장점은 이미 많이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죠. ESE 파드는 Easy Serving Espresso의 약자. 네, 그렇죠. 에스프레소. 쉽게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ESE 파드 커피입니다. 아유, 정말 이 떡국열차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그렇죠? 어떤 건지. ESE 파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우선 깨끗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가 그리고 벽에 던져서 붙이기 하기도 하고 끓이고 나서 혼장 남기는 거야? 나 블루마운틴 마셨어 오늘. 왜 폭탄주 처음에 초창기 외갈 때 이렇게 해서 왜 그 휴지 이걸 천장에 던졌잖아요. 예. 그 느낌. 저는 뭘 벽에 던진다고 붙인다고 그러셔서 저는 파스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벽에 던지는 거라도 저는 파스타. 폭탄주. 우리 알짱 PD님은 폭탄주. 폭탄주의 그 크리넥스 휴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35,000원에 그러니까 렌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아라비카 원두 50개 그 파드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파드가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캡슐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캡슐보다 더 다양한 걸 누릴 수 있을까? 왜 캡슐 같은 경우는 그 캡슐만 써야 되는데 이 파드는 이제 다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파드든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38종의 다양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렴해요. 월 35,000원에 그냥 커피 50잔을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맞아. 35,000원에 50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너무 싸죠. 그 맛있는 아메리카노도 하실 수 있고. 네, 전 제 지인이 이걸 샀어요. 이걸 렌탈을 했는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워낙 커피 좋아하시고 또 손님이 많이 온대요 집에. 집으로요? 남자분인데 좋으신가 보다. 네, 그래서 여자분이 많이 오는 거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너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나가서 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왜 캔커피 이런 거 많이 많이 사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더 저렴하고 깨끗하고 직접 내려주는 그 정성. 50개 정말 이 가격이면 그렇죠.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자친구 될 분한테도 커피 마시러 올래보다도 커피 한 잔 내려줄게. 이러면 어감이 다르잖아요. 아니 남자분이 썸 타는 여자분한테 이걸 선물하는 거야. 배달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35,000원 네가 내라고? 아니 그리고 핑계 나 니네 집에 커피 끼게 냈다. 커피 마시고 갈게. 됐어. 너무 무리수예요? 그럼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기계 내놔. 그럼 파토잖아.
아니 그런가? 아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무튼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 좋네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네요, 좋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알았어. 자 이런 커피 파드, ESE 파드 커피. 아주 그 바람직한 ESE군요. 여성을 만날 때도 좋은 www.esepod.co.kr로 접속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ESE 파드 커피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요. 국내 유일의 ESE 파드 커피 전문몰이 바로 esepad.co.kr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해보시고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그래도 유약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좀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ESE 파드 커피입니다. 네, 이렇게 뭐 여름에 아이스 커피도 좋지만 하여튼 이 여름 될 때 우리가 또 먹을 걸로 많이들 여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여름 보양식 있잖아요. 해야죠. 대표적으로 뭘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삼계탕 일단은 백숙 쪽으로 먹었어요. 백숙이 좀 더 맛있죠. 정박은요? 저는 민어가 좋더라고요. 멍멍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민어탕 정말 나는 별로던데. 민어탕은 뭐예요? 뭐 민어 가지고 회를 먹었죠. 민어회. 민어회도 있죠. 민어탕도 있어요. 탕도 옛날에는 임금은 탕을 드셨죠. 민어탕. 회를 먹기는 가져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또 명문가나 아주 좋은 집안들은 나름식은 잘 안 먹거든요. 항상 조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렇죠. 왕돌식은 뭐 먹었어요? 돌싱이야 이제. 오해하세요 진짜. 나 결혼한 줄 알았는데 진짜. 저는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한방 삼계탕을 좋아해요. 한방 삼계탕 한방 삼계탕은 뭐예요? 다 한방 아니에요 원래? 삼 들어가면 한방 아니에요? 아니요. 한약 맛이 나요. 한약재를 좀 더 많이 한약재를 많이 넣어서. 약방의 감초 같은 거 넣고. 그 한방 그 한약 먹는 느낌의 그 한 삼계탕이 있어요. 보약 먹는 느낌이 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그 유호 거기인가 왜 거기? 유호 아니었나? 지호. 한방 삼계탕. 유호는 참 프로덕션이군요. 프로덕션. 그래서 삼계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삼계탕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계탕의 원래 이름. 몇 글자죠? 세 글자 맞습니다. 닭곰탕 말고요. 닭곰탕. 닭삼탕? 닭 한 마리. 게삼탕. 근데 왜 바뀌었어요? 원래는 삼계탕이니 게삼탕이니 자체도 19세기 전까지는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등장하는 건 백숙. 백숙이죠. 아니면 그 전에는 닭탕. 백숙이랑 삼계탕은 뭐가 다른가요? 백숙, 그러니까 백자가 흰 백자잖아요. 마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지금 왜 삼계탕은 삼도 넣고 뭐 배추도 넣고 뭐 사선 넣고 있잖아요. 백숙은 희게 한다는 뜻이니까 마늘 정도만 넣고 푹 구우는 거예요. 닭을. 그것도 맛은 뭐 괜찮겠네요. 백숙도 괜찮죠. 그리고 게삼탕이 나온대요. 삼계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게삼탕이 나오는데 이때 삼은 일반 수삼 있죠. 수삼 말린 가루를 넣는데요. 삼가루.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그리고 실제 게삼탕이든 삼계탕이든 보면 주가 되는 건 닭이잖아요. 닭이 그렇죠. 먼저 오는 게 맞죠. 게삼탕. 그러니까 게삼탕으로 불렀대요. 근데 왜 삼계탕이 됐지? 그러니까 삼계탕이 이제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지나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인삼 재배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인삼 가격, 수삼의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이러니까 삼을 더 많이 넣었어. 삼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통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삼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인삼의 효능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양의 느낌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삼을 더 앞세웠다. 1960년대 이후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삼계탕은? 네. 그 전에 게삼탕. 네, 게삼탕. 연계도 원래는 연계 백숙인가 아시죠? 연하다. 그러니까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을 연계라고 부른대요. 연계가 아니고 연계. 네. 연할 연자. 하긴 영이 한자로 젊다 이런 건 없죠? 없죠. 예. 그 영은 우리 영어로 영이지. 그럼 연계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 말이. 연계가 연계로. 그럼 연계가 표준어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겠죠. 지금? 지금 연계라는 말은 연계백숙. 쓰고 있죠. 그게 표준어가 될까? 저는 표준어가 됐다고 보는데. 연계라고 쓰죠. 어린 닭, 새끼 닭을 이제 연계라고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말은 연계가 맞다. 그리고 연계백숙.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합의체 기구를 하나 만들잖아요. 중추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중추원에서 자료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추원 조사 자료를 냈는데 여기서는 인삼하고 닭을 네. 푹 고아가지고 즙을 내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또. 그 고기를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국물이 많은 게 아니고 좀 쫄아 있는 이런 식으로 먹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먹고 싶네 이거. 우리는 왜 안 먹습니까 이거?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 왜 삼계탕 먹으러 안 가죠? 아직 복날이 안 나고 만나는 와가지고. 시간이 보통 이렇게 애매하게 만나니까. 애매하니까. 저쪽에 호수 삼계탕이라고 아주 맛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연계에서 연계가 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백숙을 수증 그러니까 왜 물로 찐다. 물로 찐다. 수증게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수진게. 수증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연계만 하나 알아도 이번 시간은 건져간 거예요. 그래요? 네, 연계라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이 연계 백숙 이거는 왜 만들어졌을게? 왜 어린 닭을 먹었느냐? 이제 뭐의 대용이었겠어요? 원래 게장국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게장국. 우리나라 보양식은 게장인가 보신탕인가요? 게장국. 근데 조선 시대도 이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죠. 숙종은 고양이 좋아하고 이랬다고 했듯이 개를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옛날에도. 많겠죠. 물론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좋아해서 위장에 넣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게장국 대신에 만들어낸 음식이 연계백숙.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낙지? 아니 조정에서는 임금은 뭘 먹었겠어요? 소고기. 소를 넣은 게 뭐죠? 육개장. 그리고 실제 옛날에 임금이 드신 육개장은 당연히 고추가 안 들어간 건 아시겠죠? 맵지 않은 거. 하얀 거예요? 그렇죠. 하얗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멀건 거. 그게 육개장. 네, 육개장. 육개장도 맛있는데. 맛있죠. 육개장도 맛있어요. 그 연근인가 그거? 연근이 아니라 그 토란대. 토란대가 그렇게 좋아요. 육개장 들어가는. 고사리는 싫어하는데 토란대는 좋아해요. 또 그러시구나. 진짜 가려. 정말 가려. 고사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게장국. 초창기 게장국은 또 어떻겠어요? 그때는 된장 발랐나요? 그러니까 개고기하고 대파도 아니죠. 그때는 파를 넣었대요. 파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대파는 나중에 나온 거 알죠? 파도 그러면 뭐 지금의 대파는 우리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들어왔습니까? 뭐 그 정도 어쨌든 나중에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대파가. 여기서 파라고 하는 거는 마늘과 파의 중간 계통이래요. 쪽파도 아닌데 쪽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쪽파도 개량한 거거든요. 품종 개량.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 파를. 크기가 좀 어중간한. 그래서 그 파를 넣고 고거나 죽순 같은 거 넣고. 죽순이요? 네. 죽순 좋잖아요. 여기 아주 고급 음식이잖아요. 당연히 게장국은 고추를 안 넣겠죠. 이때도. 냄새 많이 나지 않나?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거 넣고 깨를 넣고 이러면. 안 먹어요 저는. 알았어요. 게장국.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사실상 이 중국 일부하고요. 만주, 우리나라 이쪽은 다 먹었다거든요. 그렇죠. 만주에 가서 게장사 한다. 만주 게장사. 옛날 사람들 하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왜 저기 연변 그쪽의 음식은 개고기 팔잖아요. 음식점에서. 단고기. 이북도 그렇고. 단고기. 그 북한에서 단고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단고기가 달아서 단고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달달해서. 개고기. 그리고 개고기도 우리는 지금 게장국만 생각하잖아요. 게수육 아니면 게볶음 요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기니까 먹는 방식은 다 다양한 거예요. 저기 평양에 가면 게 정식 요리 있어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단고기 전문해서 스테이크도 나오고 전체도 하고 다 준대요. 그렇게 쫙 해가지고 신기하다. 볶음도 나오고 수육식으로도 나오고 쫙 그렇게 정찬 요리로 딱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초창기는 개고기도 또 찐 거예요, 그냥 찐 거. 아니 뭐 초기는 뭐 삶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난 그러니까 쪄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다거든요. 아니 개고기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저는 개는 안 먹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먹자고 하면 먹습니다. 요즘 먹자는 사람이 없죠 요즘은. 네, 요즘은 개고기 먹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왜 다리 한번 좀 아프셨는데 그때는 좀 드셨어요? 아니요. 개고기 먹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먹죠. 그래도 아픈 분들 왜 수술 받고 이런 분들은 좀 그렇죠. 여전히 좀 드시잖아요. 그러나 먹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먹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라도 좀 가서 드시지 그랬어요. 싫어요. 보양식으로 개고기 역시.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쯤 되면 일반 시장에서도 아예 팔았다. 집에서만 먹던 게 아니고 국밥처럼. 게장국이지 뭐. 국밥처럼 일반 개국밥. 국밥을 팔았다. 이때쯤부터는 이제 고추가 이제 수입이 되니까 뻘겋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밥에 말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정조 때 정홍문이라는 사람이 영모를 깨다 잡힌 거예요. 이제 국문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영모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수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렇게 고문하면 자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대골밥 게 잡는 집에서 게장국을 사 먹은 뒤 대골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다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했다 이런 거 진술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뒤통수 맞죠 그러면. 저번에 쓸 때는 왜 달라? 잠 안 재우고 막. 잠 안 재우고. 하여튼 뭐 그런 잘못된 검찰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때 잡채로 출세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개고기로 출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알로라고 아세요? 알로? 김알로, 김알로. 안로. 안로. 예, 김안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이제 간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팽수랍니다. 이팽수. 이팽수가 뭐? 이팽수라는 사람이 김한로가 그렇게 이제 개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개고기를 갖다 바쳤구나. 개고기를 그렇게 상시 자주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봉상시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봉상시 참봉이라고 9급이었는데 승정은 주사를 시켜줬대요. 몇 급이에요? 6급요. 개고기 하나 잘 갖다 바쳤어. 그것보다도 승정원 벼슬을 아무나 못한대요. 승정원에 되는 게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이기 때문에. 그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이.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주서라고 했다. 이게 개. 가장을 원래 장자가 노루장자인데 진노루잖아요. 집가자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개를 진노루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개 그거네요. 그러니까 개주사. 개주사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고기 잘 갖다 바친 이름이 이팽수. 김알로가 그렇게 올려줬다. 그래서 개고기 많이 하는 김알로 있고요. 정약용이도 그렇게 좋아했다. 개고기를. 정조대왕도 즐겨 먹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 민어 있죠. 민어. 참 민어는 옛날부터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민어 크죠. 1m 가까이 되는 거. 큰 거는. 그 민물고기 아닙니까? 아니 바다. 그래요? 전 민어를 안 먹어봐갖고. 1m요? 이따만하죠 완전히 뭐 이래가지고. 엄청 크네. 그래서 양반 대가댁이나 이런 돈 많은 집은 민어를 이제 먹었대. 민어를 탕으로 해가지고. 민어탕. 어떤 맛이에요? 그 민어는 대충. 전 민어회를 먹었거든. 민어탕은 뭐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거 맛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양념을 많이 넣으니까. 대구 같은 건가요? 근데 기름기가 많이 있으니까.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 많아요. 뼈가 시라고 하니까 훅 고우고 이러니까 괜찮죠. 조상들은 방어를 먹진 않았어요? 방어는 그렇게 양반댁 그거는 아니죠. 방어. 왜? 방어 좋아하는 사람 방어 좋아하더라 참. 네, 방어는 되게 귀한 음식이라고. 네. 제주도 방어. 네. 전라도도 많이 나요. 그래요? 방어. 제주도에서 방어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방어는 회로 먹어본 것 같아요. 방어는. 네, 근데 되게 귀한 음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 보니까 뭐 방어는 근데 옛날에도 많이 잡혔다고 이러던데. 식당에 붙어 있는 설명?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몸 안 좋은 데가 없고 옛날에 안 귀했던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어는 그러니까 가령 민어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어는 약간 좀 말랑말랑하지 않나요? 그렇죠. 탱탱해요,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네. 고등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어. 네. 대땅 큰 고등어. 대신 그 우럭같이 그런 쫄깃쫄깃한 맛은 없죠. 조금 서걱서걱한 네. 느낌이 좀 나.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럭 좋아해요, 저는. 네. 약간 쫄깃쫄깃한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씹는 맛이 아니고 녹는 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네.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은 쌍놈이죠. 아니 꼭 그렇게 멀리 가시더라. 숙성된 거를 좀 좋아한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잡은 지금 신선한 맛을 좋아하고. 걔들은 선어를 좋아하고 우리는 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화로. 그 자리에 잡아줘야 돼 우리는. 막 이렇게 눈 껌뻑껌뻑 하고 있어야 되고. 우럭이 제일 맛있어. 우럭 다음엔 광어. 우럭, 광어. 다금바리도 맛있어요. 다금바리. 값으로는 다금바리가 최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여름에 먹었다면 네.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 뭐 있겠습니까? 불도장. 불도장 맞습니다. 불도장이 않나요? 불도장이 뭐뭐 들어간지 아시죠? 불도장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이버섯. 들어가죠. 네. 그 거북이 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북이 손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슴 힘줄, 힘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어 지느러미 제대로 된 거 만들려면 샤크스핀. 네,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오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맞아, 오리 들어가요. 어쨌든 이거는 복근성 요리랍니다. 불도장이. 예. 홍콩 옆에 쪽 광동 복근 쪽이네요. 그래서 이제 남쪽 요리다. 산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복근성 요리가 중국 8대 요리 하나에 들어간다네요. 네, 복건성. 네, 그 어쨌든 복건성이요? 자꾸 복근으로 들려요. 복근성이 세울로 근자, 예, 복복자, 세울 복을 세우는. 그러면 중국식 발음 푸젠. 네. 맞아, 푸젠성으로. 푸젠성. 그게 복건성이군요. 네. 복근으로 들렸죠. 나도 복근이 식스팩. 스터 프라이드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불도장의 유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도장. 뭔가요? 한 가지는 옛날에 한번 말했던 정박이 한번 말했잖아요. 왜? 네, 이렇게 담 넘어가는. 네, 절담도 뛰어넘을 정도로 맛있는 요리다. 정력을 불러일으킨다 아니었어요? 뭐 불도장이? 네. 절의 담도 뛰어넘을 절의 담을 뛰어넘을 만큼 정력을 향이 좋아가지고 너무 향기로워. 난 그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서 담을 넘는.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정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좋아지겠죠. 보양식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동자승이 한 명 있었는데 맨날 이제 풀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 좋은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몰래 숨겨놨대요. 숨겨가지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근데 이제 몰래 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촛불로 데웠답니다. 이걸. 촛불로 데우려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데웠겠어요. 이제 으른하게 향이 배겠죠. 그거를 이제 숨겨놓고 조금씩 들어서 나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맛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담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좀 구체적입니다. 그 청나라 때 한 부자가 청나라요? 얼마 안 됐네 그러면?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오래 안 됐죠. 그래서 청나라 때인데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의 부자가 그 관리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을 때 이제 그 부자 부인이 이제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뭐 닭, 돼지, 오리, 뭐 소홍주 이런 걸 넣고 가진 야채 넣고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랬더니 이제 이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하로 돌아와서 관하 요리사한테 전수받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더니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무슨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다. 그랬더니 그 중에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뚜껑을 열자 사방으로 퍼지는 향 참선하던 부처도 담을 넘겠네라는 거기서 시를 지어줬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도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향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 저는. 그 송이 같은 게 있으면 송이가 있으면 맞아. 송이 냄새가 되게 예쁘잖아. 그 정통 불도장인지 저도 먹어는 봤는데 이게 정통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약식인지 저도 먹고 봤는데 생각만큼은 좀 아니더라.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난 먹는 거지. 그렇게 막 그 맛. 중국에서 안 드셔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먹었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가. 네, 그럴 수도. 중국에서 먹어봤어요? 우리 왕하나는? 처음 먹어봤겠죠. 먹어봤는데 그걸 잘 모르고 먹었겠죠. 요리가 뭔지 잘 모르고 먹으니까. 불도장 저는 근데 맛 자체는
크게 유혹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담을 넘을 만큼. 그거 갖고 담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이 아주 낮지 않은 이상. 네. 자 그리고 일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일본 초밥으로 뭐 보양식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뭐 탕 종류 뭐 이런 거 장어, 운하기. 장어 맛있어. 일본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장어가. 근데 한국에서 장어 요리를 잘 못 다루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떨어진다 일본보다. 그러니까 일식집에 가서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가서 장어 구이를 먹으면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왜 임진강 장어니 풍천 장어 이런 데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하는 데는 맛있죠. 일본식 장어 구이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왜 뭐 달부리하냐 소스를 달짝지근하게 하는 소스 있잖아요. 데리야끼 소스.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데리야끼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계속 고우잖아요. 네. 고운 그 국물에다가 뭘 섞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장어집은 개업한 이후로 한 번도 그 불 끈 적이 없대요. 계속 붓고 이래가 계속 이거죠. 그게 이제 장어. 그게 자산인 거예요, 걔들은. 500년 된 우동 국물. 장어뼈를 고우는 건가? 네, 장어뼈로.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불 꺼뜨리지 않는 게 또 기술이란다 그죠. 그 일본도 장어가 큽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장어랑 일본 장어랑 중국 장어랑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평양 저 바다에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장어가 다 돌아오죠. 그렇게 장어도 멀리 갔다 와요? 그 장어 아직 생태를 잘 몰라요. 장어가 저 심해 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전부 다. 연어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끼 장어 왜 1년쯤 지나면 간다거든요. 그 새끼 장어랑 이 큰 장어랑 다른 종인 줄 알았대요. 전혀 겹치질 않아서 애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질 않아서. 장어도 아주 신기한 그거죠. 신기한 고기죠. 물고기죠. 근데 요즘에 왜 막 두께가 막 엄청 굵은 애들 민물장어 말씀하시는 거. 걔는 민물장어인가요? 민물장어도 있잖아요. 우리 양식하고 하는 것도 있고. 양식 장어 있잖아요. 민물 굴다랗게 또 하는 것도 있고. 뭐가 더 맛있습니까? 근데 치기는 보는 민물장어를 다른데 많이 치더라고 값은 또. 바다장어를. 아니 자연산 민물장어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치더라고. 전 붕장어. 안 하고? 바다장어. 그러니까 장어구이 이렇게 부산에서 장어구이 할 때 이제 붕장어구이거든요.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붕장어.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사이즈가 작죠? 커요. 큰 건 크죠. 통통해요. 더. 아 그래요? 먹장어가 더 큰 거 아니? 붕장어도 큰 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안 하고 회 처먹는 거는 좀 작죠. 작은 애로 크기가 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고 회는 거의 새꼬시식으로 뼈를 같이 그냥 같이 뼈째 내잖아요, 그죠? 그 꼼장어에 고추같이 생긴 건 뭐죠? 꼼장어 생식기겠죠. 아 그런가요? 구우면 뭐 나오는 거요? 아 그거요? 네. 그 척수예요. 희게 나오는 거. 아니 그 벌레처럼 나오는 거 말고. 네. 벌레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척수라는 거고. 척수액이 나오는. 그 말고 고추같이 생긴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건 성게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도 복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 일본도 복날이 있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 다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우리는 복이라는 게 보통 이게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에 엎드려 가지고 더위 자연에 순응해 가지고 그날 이제 몸을 복날의 의미가 복이라는 엎드릴 복자.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 먹고 이 자연에 되게 순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엎드려서 뭐 잘한 일이 있는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전에 어디 뭐 음식도 많이 먹지만 우리 예전 선배들은 방문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럼 더위에 뭐 하냐 이러면 아니 이럴 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서 더위를 물러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썼죠. 복날이 복 엎드려서 엎드리는 날인 거죠. 근데 이제 왜 운하기를 먹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는 에도 시대 때인데 이 장어가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어가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팔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뱀장어 먹으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걸로 부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축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에다가요. 뱀장어 가게. 그때부터 이제 운하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러거든요. 원래 우자 들어간 걸 먹었대요. 우메보시. 우메보시를 먹든지. 진짜요. 진짜요? 네, 우메보시를 먹든지. 우에만 마라. 우짜 쓸까? 우짜 쓸까? 또 하나 우동.
진짜 심플하네. 뭔가 길다 그죠 다. 우자를 붙이는 걸 먹었대요. 왜요? 여름에서 이제 오는 그런 열기리 같은 걸 식혀준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먹었다고 이럽니다. 이 설 말고 딴 설도 있죠? 원래 장어가 가을에 맛있답니다. 가을 장어. 그래서 장어를 구워서 소스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더 맛있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름 장어가 더 맛있다. 그 둘 다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여름에 그렇게 돼 좀 있죠. 했다는 얘기는 일본은 일본은 자기적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원래 자기적이에요 일본이. 자기적. 일본은 인공적인 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군요. 저기 일본 정원 아시죠? 일본 정원은 물론 우리처럼 물이 있고 하는 정원도 있지만 물 하나도 안 쓰고 정원 만드는 거 아시죠? 모래하고 돌 가레이산스라고 해가지고 가레이산스. 모래만 쫙 해갖고 그렇게 모래나 돌 가지고만 정원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주를 자갈이나 모래가 바다다. 그리고 돌 세워놓으면 그게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잔디 안 깔고요? 그러니까 잔디를 까는 것도 있죠. 생명체가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레이산스라고 하는 그런 정원은 생명체가 없죠. 네. 그건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니요, 절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절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모든 걸 인공적으로 만들긴 합니다. 분재가 이제 일본에서 나왔죠. 네? 분재. 분재.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라는 나무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딱 관리를 하죠. 뭐 이렇게 막 철사 감아놓고. 그런 식으로. 못했어 하여튼. 근데 장어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먹었다는 거 아시죠? 먹었겠죠, 그죠? 장어. 몸에 좋은 고려 때 이미 나타난답니다. 장어가. 장어 좋죠. 그 고려 왕실에서도 먹었대요. 그때도 생강이랑 같이 먹었나? 그랬을 수도 있죠. 생강이랑 먹어야 맛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임진강 장어가 유명했대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군요. 맞아요. 임진강 쪽에 그죠? 지금도 장어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많잖아요, 거기. 근데 다 임진강 장어 아니잖아요. 수입산 장어죠. 뭐 그렇겠죠. 원래 대화집지 할 때도 보면 안면도 남당리 뭐 이런 데 보면 와요. 다 서울에서 와요. 그게 저기 어딥니까? 저기 섬 물길 열리는 데 있잖아요. 육지하고. 거기 저도 횟집 가니까 그거 다 있더라고요. 남해에서 난 해도 있고 동해에서 난 해도 있고 물어보니까 노량진하고 저기서 사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제각각의 입맛을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임진강의 장어는 근데 임진강에 원래 장어가 좀 낫는 모양이죠. 임진강 장어 유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임진강에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잖아요. 또 황복. 황복? 그 임진강이 유명한 맛있어. 이유는 뭐가 있어요? 거기 제일 맛있다고. 황복이 맛있었대요. 맛이 제일 1등으로 치더라고요. 임진강에. 복은 원래 바다. 민물복이 있어요. 민물복. 또 강 주변이니까 왔다 이게. 요즘 날이 가물어서. 돌고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자로? 돌고래? 네. 석경? 진짜. 백경 다음에 석경 나오죠. 돌고래 뭐 알 것 같은데. 유 뭐 아닙니까? 왜 유예요? 젖을 그간다. 젖? 젖이 왜 나오지? 인주 아니요. 듀공? 네. 듀공? 듀공? 왜 왕하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몰라요. 돌고래 한자로 왜 몰라요? 바다 해자에다가 돼지돈 짰어요. 해돈? 해돈 맞다. 해돈. 에이 진짜. 맞아. 중국어로 그거예요. 하이톤. 그러면 복은 뭐라고 하겠어요? 바다의 돼지잖아요. 해신가? 아니요. 강하자 써요. 강돈이? 하돈이라고. 하돈. 하돈. 복어는 강의 돼지예요? 네. 복어도 돼지고기만 부풀렸을 때 돼지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하돈이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돈. 소동파가 제일 좋아했다잖아요. 복어를요? 네. 하돈. 동파육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동파는 돼지 들어가는 거 좋아하나? 동파육. 그러니까 돼지. 돼지고기를 좋아했나? 그래서 하돈이라고 불렀었고. 하돈, 해돈. 그리고 금방 젖 관련돼서도 서시유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시유 생각했잖아요. 제가. 돌고래? 네. 서시유가 왜 서시유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모르시잖아요, 정프로님도. 자, 서시돈. 서시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임진강이 그 두 가지. 두 가지가 유명한. 저질이 하여튼.
서시우가 뭐예요? 장어와 이제 황복이 임증양에서 유명한데 장어 먹고 서시우. 요즘은 이제 전북 고창이 왜 그 그렇죠. 산딸기 그러니까 뭐 아니죠. 복분자랑 산딸기 다 저질이야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분자랑 그 장어랑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장어 먹을 때 복분자를 마셔야 된다면서요. 몸에 좋은 거면 다. 그래서 요즘 고창 사람들은 3월 거문도 조기는 7월에 칠산 장어와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월 거문도 조기는 7월 칠산 장어와도 바꾸. 칠산이 이제 고창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고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3월 거문도 조기. 거문도에 나오는 조기. 근데 그거는 장어랑 안 바꾼다. 그만큼 고급품을 치는데도. 그러니까 거문도 조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도 칠산 장어하고는 안 바꾸겠다.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바꾼대요. 네. 누가 바꿔준대? 거문도 사람들도 안 바꾸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어를 관리라든지 바닷가 주변에 사람이 먹었다면 일반 농민들은 뭘 먹었겠어요? 초근 목피? 초근 목피 말고 좀 동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 닭. 닭은 많이 비싸요. 먹자요. 꾸물꾸물? 네. 꾸물꾸물이잖아요. 뭐예요? 논에서 잡을 수 있는 거. 미꾸라지. 추어탕. 여름에. 싫어하죠. 저는 안 먹어요. 저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팥죽을 여름에 먹었던 거 아시죠? 팥죽? 한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팥죽은 명절 음식 얘기해 줄 때. 팥죽은 동지에 먹는 거 하지 때 먹었다고. 원래 여름에 먹었죠. 네. 원래 하지 때 먹었다고. 그랬다 겨울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로 굳어졌죠. 팥이 근데 여름까지 보관이 잘 되니까. 되죠. 말려서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장어가 있는데 장어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권만 먹은 게 아니고 서양권도 먹는답니다. 장어 외국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주페라고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 음식이 있대요. 알주페. 네. 알이 독일어로 장어, 주페는 숲. 장어 숲. 알이 장어 숲. 우리도 장어탕 그죠? 장어탕 있죠. 가진 야채 넣고. 독일 애들은 독일은 모르겠고 서양 애들은 프랑스나 동유럽에서도 먹는데 훈제 장어를. 그래요? 네. 뱀 같은 거 먹는 거 느낌이라 되게 싫다고 그러던데. 그죠. 근데 먹는답니다. 이렇게 얘기도. 지금도 먹습니까? 네. 그럼 걔네도 할 말 없네. 뭘요? 네? 장어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아니 어쨌든 할 말 없습니다. 걔네들. 강아지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 그냥 됐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걔네들이 이제. 뭐야. 네 알겠습니다. 장어를 서양에서도 즐겨 먹는다. 그러니까 일부 지방, 독일 일부 지방과 프랑스, 동유럽 이런데. 영국이나 미국 이제 앵글로색슨 쪽은 그런 물고기 문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뱀장어는 조금 뱀장어 맛있죠. 근데 좀 느끼하지 않아요? 뱀장어 좀 먹다 보면? 그거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하죠. 이거 막 배고플 때 먹어도 그 몇 점만 먹으면 그렇죠. 이게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기름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균관 얘기를 옛날에 한번 드렸는데 그 초복 때, 중복 때, 말복 때 반촌 사람들이 성균관 유생들한테 뭘 준다고 했잖아요. 먹을 거 줘야죠. 그러니까 복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초복 때 뭘 줬게요? 수박? 아니요. 게장국. 중복 때 참외, 말복 때 수박. 수박 한번 들어가네. 알았어요. 잘했어요. 수박이 좀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되죠. 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참외를 먹느니 게장국을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초복을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복과 중복과 말복 며칠 차인지 아세요? 모름. 초복과 중복은 10일, 중복과 20일인가? 말복은 20일. 계산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왜요? 응? 왜요? 아니, 그러니까 초복 다음에 열흘 뒤가 중복, 중복도 20일 뒤에가 말복. 각종 팁들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네네.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오늘 문제가 뭐죠, 왕하나님? 펌프질을 할 때 그렇죠. 물을 조금 붓는데 이 물을 뭐라고 하냐, 그렇죠? 네. 석자. 세 글자입니다. 네. 첫 펌프질을 위해서 펌프에 붓는 물, 먹을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네. 그 먹을 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물이죠.
바로 저 같은 물입니다. 희생수? 따라와. 팔로수. 네. 자,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희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엄선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교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뭐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그 수많은 음식들 혹은 뭐 일본, 중국에서 먹었던 그 수많은 여름을 이기기 위한 음식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제 눈들을 피하시고 딴 일들을 하시는지. 자, 4교시로 또 가야죠. 그럼요. 예. 3교시 떡국열차 4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버렸어요. 공포해볼래? 초복, 중복, 말복, 자그마치 3번 진짜 지킬게요.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딱 한 번만.